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9701님, 5월 2일 아침입니다. 햇살은 좋은데 이력서 넣은 곳마다 광탈이라 우울해서 찾아왔어요. 합격 맛집 시선집중. JB, 꼭 원하는 것에 합격해라 뿅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뿅. 꼭 네. 이직하고 싶습니다. 라고 스위티 JB님 응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조금 더 스위티하게 한번 해주세요. 이직이시군요. 이직. 네. 잘 찾아오셨어요. 여기가 합격 명당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자리 깔고 있거든요. 합격하실 겁니다. 네, 9701님 뿅 합격. 네. 그 다음에 1573님 오늘 해병병 1304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1304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요. 네, 수료식입니다. 이쁜 막내 작가님이 수료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참고로 큰애기는 해병 1250기 백령도 전역했고요. 이번 둘째 1304기 1사단 포항에서 근무 예정입니다. 셋째 막내 아들도 해병대 간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야, 해병대 가족이시구나. 와, 대단하시네요. 왜 근데 걱정이세요?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죠. 아니 뭐 첫째, 둘째 다 갔다 온다고 하니까 갔다 네. 왔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신데. 네, 최재윤 해병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최재윤 해병 화이팅 하시고요. 포항에서 이제 근무를 한다는 거니까 이제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간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아유, 네. 뭐 시간은 빨리 왜 가니까 그죠? 아휴가 왜 나와요 거기서? 아니 이제 군 생활 하셔야 되니까. 괜찮으실지. 마치 해본 것처럼 얘기하네. 아, 저는 안 해봤지만. 원래 안 가본 사람이 더 잘한대. 아, 그러니까요. 네. 제비도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는 가본 척. 육해공 다 섭렵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나라사랑님이 자랑스러운 해병, 김선경님이 훌륭하십니다. 라고 해주셨고, 또 알권리님은 어우 대단한 부모님이시네요. 박수를 보냅니다 해주셨고요. 하얀이님은 우리 아들도 해병대 최상병 동기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최상병 이 이름 때문에 제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아무튼 해병대의 어떤 긍지가 자긍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최재훈 해병 파이팅 하시고요. 네. 김포셀럽님이 저는 주방에서 아침 준비하는 시간이라 늘 듣기만 합니다. 곁들일 촌철도 없지만요 하고 웃음 보내주셨는데 조용히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요. 네. 네, 함께 해주시는 게 더 소중하니까요. 아침 메뉴는 뭔가요? JB의 관심사 아침 메뉴는 무엇인가? 김포셀럽님 뭐 만들고 계세요? 하나 올려주세요. 제가 아침을 뭐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없어갖고. 네,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시는데 JB가 아침을 먹고 진행하냐? 안 먹어요. 예,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믹스 커피 한 잔 먹고 진행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먹는 얘기를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배고파요. 네. 네, 배고픔을 안고 뉴스는 깐깐하고 삐딱한 정신 삼아서 챙겨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태원 특별법에 여야가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협상 끝에 조금씩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식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 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되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국회의장이 협의를 거쳐서 추천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활동 기간은 최장 1년 3개월 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 권한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서 수정을 했는데요.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검찰과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기로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네,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살짝 예고를 하긴 했었어요.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그 유족분들이 그 가장 바랬던 게 바로 여야 합의 처리 아니었겠습니까? 뭐 그게 실현됐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소식이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점이 이제 그 문제가 될 것이냐. 이태원 특별법은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최상병 특검법은 합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침 뉴스를 보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회의는 열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제 이 문제가 당연히 따라붙게 되는 건데 관련해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그런 법들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견이 없거나 합의된 법들이 올라올 경우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고 최상병 법이라든지 전세사기법이라든지 아직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계속 주장할 때에는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양수 원내수석이 한 말이 더 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태원법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최상병법이나 이런 것들도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견이 없을 때까지 합의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이태원법을 예로 삼아서 앞으로 여야가 좀 더 협치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이태원 특별법 이게 바로 협치의 상징 아니냐, 결과물 아니냐.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단독 처리할래? 자 여기 이제 물음표를 찍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공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침에 보면 뭐 의사일정 변경해가지고 이태원 특별법 처리한 다음에 바로 처리한다 이런 보도가 있긴 합니다.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바로 그건데 일단 먼저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본회의가 열리면 여기서 이태원 특별법이 상정이 돼서 통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의사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회법 77조를 보면 여야 합의가 안 된 안건이라고 해도 2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태원 특별법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의사 일정을 변경을 해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시도를 할 것이다.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되겠는데 키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님이 쥐고 계시죠. 조금 전에 제가 국회법 77조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 이걸 받아야만이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다. 이런 것인데 여전히 키는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존순호 님이 오늘 국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직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 보도 또는 의중 보도 이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하면 그때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미리 예고성 멘트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장 입장에서는 가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앞에서 들으셨지만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태원법을 예로 삼아서 여야가 좀 더 협치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보자. 네. 합의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촌철님들은 좀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진선님, 패스트트랙까지 거친 특검법인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비슷한 의견 정경수님도 합의가 안 돼서 패스트트랙으로 간 것인데 그래서 자동 상정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만큼 합의할 시간은 충분했던 거 아니냐. 합의 안 한 게 여야다. 이런 걸 좀 꼬집어 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이랑 최상병 특검을 딱 대비해서 볼 수 있나? 전 이것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한번 넘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상병 특검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딱 대비해서 이거는 협치의 결과물이니까 이걸 따라서 이렇게 하자.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근데 뭐 100번 양보해서 뭐 협치를 하면 그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논거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통신기록 확보가 지금 관건인데 기한이 언제까지다? 7월까지다.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지나면 결정적인 어떤 그 단서가 될 수 있는 걸 확보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다. 이런 또 현실 논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세월에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김진표 국회의장의 행동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다. 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은정 님이 100년간 협의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홍철호 정무수석의 말이 오늘 아침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 네. 라고 했고 대통령이 알겠다 라고 공감을 했다. 이 공감으로 이태원 특별법이 이렇게 합의가 된 거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 공감이 맞다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실까? 이게 저는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공감을 하면 그 대통령이 공감하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태세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의정의 키는 역시 또 용산이 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의장님의 키는 의장님이 쥐고 계시겠죠. 아니요, 의정. 아, 의정.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게 이제 그러면 그게 당정 관계냐라는 이야기가 또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국회 본회의 어떻게 열릴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가지고 성남시 땅을 어머니로부터 사들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오동훈 후보자는 증여세 다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걸 먼저 환기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소식 하나 더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동훈 후보자가 지난달 28일에 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 확인증을 작성을 했고 같은 날 친척 오모 씨와도 8,8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날짜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공수처장 지명받은 지 이틀 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따라붙는 해석은 인사청문회를 대비해서 뒤늦게 차용증 작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딸의 경우 2021년 7월 원룸 전세 계약을 할 당시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이고 친척 오모 씨와의 돈 거래 이유는 사적인 이유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빼고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동훈 후보자에게 물어보는 건데요. 공수처장 지명 받지 않았으면 차용증 쓰셨겠습니까? 궁금하네요. 아니 2021년에 오갔던 돈 거래라면서요. 따라오고. 근데 왜 그러면 3년 동안은 묵혀뒀다가 이제 와서 차용증 씁니까? 이거는 증여세 내야 되는 거거든요. 증여라고 한다면. 만약에 공수처장으로 지명받지 않았으면 차용증 쓰셨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인사청문 대상자로 지명받으면 그 뒤에 세무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그냥 멀거니 지켜만 봐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많은 촌철님도 지금 그 부분을 묻고 계신데요. 이렇게 뒤늦게 처리해도 이걸 믿어줘야 합니까? 라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 걸기도 아니고 눈 가리고 뭐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인수님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가는 것 같네요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뭐 오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법을 피해간 게 아니고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더라고요. 3년 전에 차용증을 안 쓴 거에 대해서 전세 계약이 끝나면 후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인식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딸이 3천만 원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빌려주지 않으면 은행이나 어디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딸은 그 이자에 대한 혜택은 본 거잖아요. 어차피. 그런 점에서 따지고 들어가면.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설명은 온전히 100% 상식적인 설명이다, 합리적인 설명이다 볼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네, 그리고 또 뭐 그 성남시 땅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앞둔 땅인데 어머니로부터 20살 때 4억 2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 지금 이거잖아요. 아버지는 증여를 해주고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어머니한테 땅을 사고. 네. 네. 네, 뭐 이 따님이 지금 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뭐 여튼 지금 뭐 부모 찬스 논란이 조금 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청문회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 등 3명이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내부에 장애인 권리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였는데요. 검찰은 박경성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 원,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6 단독 지충현 판사가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문혜린 대표가 법정을 나오면서 살다 무죄가 나온 건 처음이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판결 이유가 뭐예요? 일단 한마디로 실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거나 그 피해가 미미했다 이런 겁니다. 스티커 제거하는데 현저히 곤란하지 않았고 스티커와 라카 스프레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동안에만 승객들이 이동하지 못했으니까 피해가 미미했고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은 위치에 부착돼 안내 기능을 저해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인데요. 하지만 이런 판결 이유보다 더 꼼꼼히 살펴야 할 게 따로 있습니다. 뭐죠? 지충현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과연 뭘 고민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장애인들의 외침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그 본질적인 고민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거든요. 개량화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 이전에 시민들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감수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살피고자 했던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선의로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 바로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시각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는 판결인 것 같아요. 좀 오랜만에 반가운 판결이다 이런 의견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전 세계 초등학생들이 애용하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이 올라왔는데 2월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해서 회원 수가 15,000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게임 내용이 어떤 거냐면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뒤에 군인과 경찰이 된 이용자들에게 시민 폭동이 일어났으니 막으라 이런 공지를 올렸고 군인들이 달아나는 시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경찰은 곤봉을 들고 쫓아가고 차로 들이받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임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5만 원을 내면 북한군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땅굴을 따라 들어가면 인공기와 북한 노래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5.18 정신 폄훼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이런 게임이 인기를 끌 수 있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런 게임이 존재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월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게임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진 건 그로부터 석 달 뒤입니다. 자, 여기서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게임을 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위원회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더 심각하네요. 지금 즉각적으로 조치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전에는 뭐하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일단 이거 한번 물어보고요. 그나마 희망적인 면을 찾자면 이 게임이 세상에 알려진 게 한 초등학생의 제보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산 괴정초등학교 6학년 이호진 군이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호진 군은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희생자 가족들을 모욕하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래 유족들이 이걸 보면 화날 것 같아서 제보했습니다라고 아이고. 밝혔다고 하는데 참 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곱씹어야 될 대목은 참 많이 있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괴종초라고 했는데 과정초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뉴스 들으면서 깨어있는 시민 이 말이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 사실 깨어있는 시민 중요하긴 한데 사실 시민들 피곤하거든요. 어떻게 다 시민들이 이런 걸 바로잡습니까? 근데 이런 게 또 게임에까지 등장한다는 게 이게 참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